2021 헌마 1464호 세무사법 제20조의 2 제2항 유언 청구인 외 108명. 이 사건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장부 작성 대행 업무와 성실 신고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조한창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 정재선의 청구인 1 내지 100의 심판 청구에 대한 반대 의견의 요지는 김영두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 청구인이 1 내지 100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 의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를 직접적인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 101 내지 109와 같이 세무대리를 위임하려는 소비자는 직접적인 규율 대상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므로 소비자인 청구인 101 내지 109의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모두 부적법합니다. 심판 대상 조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장부 작성 대행 업무와 성실 신고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 납세 의무의 적정한 이행 도모 등 공익상 사유가 인정되며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 2018년 4월 26일 2015 헌가 1구 결정의 취지대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 범위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신뢰 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심판 대상 조항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대리의 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장부 작성 대행 업무와 성실 신고 확인 업무를 허용하되 실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은 세무사 자격 시험과 같은 정도의 운영의 투명성이나 결과의 정합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달리 입법 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 수단을 상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입는 불이익이 심판 대상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사를 세무사 자격 보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 변호사와 달리 취급하고 있지만 자격제도의 성격상 해당 자격 취득자에게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는 여러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달리 취급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를 세무사 자격 보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 변호사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함으로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 정계선의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일정한 세무대리 업무, 특히 장부 작성, 검수 및 성실 신고 확인 관련 기초 업무,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우리는 법정 의견과 달리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 그 자체는 납세자 보호 그리고 세무행정의 적정성 확보라는 점에서 이른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세무대리의 전문성은 세법 해석, 적용 능력, 사실 확정 및 기록 관리 역량, 분쟁 예방, 구제 절차 대응 능력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변호사는 구조적으로 법령 해석, 적용과
분쟁 대응 영역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부 작성 역시 세법의 해석 적용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라는 것을 회계 지식으로만 협소하게 이해해서 특정 직역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목적의 단계에서부터 그 정합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둘째, 설령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을 인정하더라도 이 조항은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세무사가 수행하는 세무대리 업무 가운데에는 조세신고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조세상담, 자문, 조사처분 관련 의견 진술, 대리 등 세법과 관련된 법령의 체계적 해석, 적용이 핵심되는 업무가 다수 포함됩니다.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이러한 업무의 전문성이 인정되는데 그 토대가 되는 기초가 되는 장부 작성, 검수 업무에 관해서만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보다 어려운 업무인 세무 조정 업무와 불복 절차 대리는 전문성이 있어서 허용한다고 하면서 그 기초 업무인 장부 작성, 검수 업무만을 오히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됩니다. 또한 변호사 시험에 회계학이 포함되지 않고 조세법이 선택 과목이라는 사정만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대리 역량을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법령을 해석, 적용하는 능력은 변호사 자격 자체에 내재된 것입니다. 세무행정 역시 결국 과세요건 사실을 확정해서 법이 정한 효과를 도출하는 법치행정의 영역입니다. 회계학을 이유로 일괄적으로 변호사를 배제하는 것은 세무대리 성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결여된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심판대상 조항은 침해의 최속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장부 작성 대행은 세무대리의 핵심적 기초 업무로서 이것을 금지하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는 허용된 다른 세무대리 업무까지 사실상 사건을 수임하고 수행하는 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중대한 제한은 다른 덜 침해적인 대안이 없을 때에만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대안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추가적인 실무교육, 보수교육의 강화, 일정한 교육 이수 또는 역량 검증을 전제로 한 허용, 이러한 조건부 허용을 통해서도 전문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도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는 일정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등록해서 이 사건 기초 업무를 전제로 하는 세무조정 등 상당 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업무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최소 침해 원칙에 반합니다. 넷째, 이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합니다.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은 큽니다. 전문적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더라도 해당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른 세무대리 업무 수행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은 그 달성 정도가 불확실합니다. 오히려 수행 주체를 제한하면 세무 서비스 공급이 줄어서 경쟁이 약화되고 비용이 상승합니다. 지역 격차가 확대됩니다. 서비스 다양성 감소로 이어져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무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장부 작성 단계부터 불복, 소송까지 절차적으로 다 일원화된 원스톱 대응이 가능해지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은 그러한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이 명확히 증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에 침해되는 사익은 중대해서 균형을 잃었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입법자는 세무자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이 업무를 허용했던 기간 동안 전문성 부족으로 세무 행정이 부실화되었다라는 객관적 통계나 구체적 분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예단만으로 업무 수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심판 대상 조항은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청구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